나눈 친구들도 있으니까 보라고. 집합의 뜻 그리고 그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가볍게 시작할게요. 집합이란 무슨 뜻일까요? 집합 모임이에요. 모임입니다. 집합을 다시 말하면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임인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죠.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야. 오케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입니다. 그 대상을 분명한 대상의 것들입니다. 됐죠? 대상을 딱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키가 170cm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 이런 거.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이러면 나는 들어가는데 원석이는 좀 애매하잖아. 나 들어가지. 안 들어가잖아요. 뭐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나는 들어가잖아. 지원이가 약간 애매하잖아. 그지? 원석이 좀 힘들지. 약간 그런 느낌. 이해됨? 그래서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 얘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해요. 이때 이 분명한 것들 있죠? 이 분명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 그래서 키가 170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내 키가 178, 9 이렇게 된단 말이지. 왜? 아씨 맞아 진짜로 나 178인가 9인가 그래. 나는 그 집합의 원소가 되겠죠? 맞나요? 원석이는? 아니겠지. 자, 편의상 우리가 집합을 쓸 때는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원소를 표현할 때는 소문자로 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습니다. A라는 어떤 원소가 집합 B의 집합 B가 아니지. 집합 A의 원소이다. 무슨 뜻일까? 이 A라는 애는 집합 A에 포함된다. 집합 A에 속해 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는 집합 A 170 이상이 모여있는 집합의 원소이다. 나는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B라는 애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 그 말은 뭐야? 이 원소 B라는 애는, 이 B라는 친구는 집합 A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 기호로. A가 집합 A의 원소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에요.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요 세 개짜리 요거 있지. 요거 이름이 뭐냐? 없어요. 따로 부르는 콜네임이 없어. 그냥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 삼지창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포크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건 여러분들 편하게 부르세요. 이 자체는 콜네임이 없습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얘를 보면서 A가 집합 A의 원소래. 이렇게.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래. 이렇게. 방향 주의해 주시고 이 벌린 쪽이 집합 부분이야.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호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럼 두 번째,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의 표현.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 세 번째는 벤이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다이어그램. 그림이에요, 그림. 자, 원소 나열법은 뭐냐면 그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그냥 다 나열해서 쓰는 거야.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모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모여 있습니다라는 어떤 테두리가 필요해. 그게 주로 중괄호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괄호 안에 원소를 하나씩 나열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반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여기에 원석이 들어가겠죠? 지원이 들어가겠죠? 유진이 들어가겠죠? 끝. 됐지? 이때 각 원소들은 이 하나의 콤마로 구별을 해요. 됐지? 됐습니까? 내가 얘를 집합 A라고 해볼게. 그럼 아까 배웠던 거 문제. 원석이는 집합 A의 원소입니까? 맞잖아.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나연이는 집합 A의 원소입니까? 아니잖아.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만 집합으로 봤을 때. 됐나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주의하십시오. 잘 들어봐. 그러면 원석이가 했으니까 석이는 집합 A의 원소입니까? 석이 원소야? 아니죠. 원석이가 원소죠. 석이는 원소가 아니죠. 맞나요? 김원석이 원소입니까? 아니죠. 여기 원석이라고 써있죠. 김원석과 원석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수학에서. 오시겠음? 자, 계속 얘기해 드립니다. 그럼 조건 제시법은 뭐냐? 자, 이렇게 나열하는 거 하나 보여드림. 그럼 조건 제시법은 뭐냐? 조건을 제시한 거야. 집합 A에 있는 원소는 어떤 애들이냐? 라고 하면 X예요. 이렇게. 중괄호 쳐서. 그 X에 대한 설명이 요 뒤에 바 뒤에 나옵니다. X는 지금 출석한 학생. 이렇게. 됐어요? 집합 A의 원소가 누구냐? X야. 그 X가 누군데 바 뒤에서 설명. X는 지금 출석한 학생들. 이렇게. 이게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이걸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그림으로 만든 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원 아니면 네모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 뭐 집합 A에 있는 원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 원석이, 유진이랑 지원이랑 이렇게. 여기서는 따로 뭐 콤마를 쓰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써주시면 됨. 그래서 원소가 3개 있는 집합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건 뭐 이런 거겠죠.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에서 중괄호를 이용해서 그 원소들을 각각 가로 안에다 쓴 다음 이야기한다 라는 거 정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쓱 훑어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재 봅니다. 렛츠고. 집합이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걔를 집합.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 그때 그 모임을 우린 집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A가 집합 A의 원소다. B가 집합 B의 원소가 아니다 라는 거를 다음과 같이 원소와 집합의 기호에서 이 포함관계, 요 삼지창이라고 하죠. 3개짜리. 요걸 가지고서 표현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별거 없어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크게 3가지.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원소들을 다 나열하면 돼요. 중괄호 안에서. 조건 제시법.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씁니다. X가 원소인데 그 X의 조건을 쭉 여러분들이 말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야. 물론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동그라미 뚱 치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예시는 바로 밑에 또 설명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개념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념 3입니다. 우측에 있어요. 9페이지. 9페이지 있습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나눠요. 자, 집합인데 유한집합이야. 그 얘기는 뭐야? 원소가 유한개인 거.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어. 그럼 유한집합. 못 세면 무한집합. 되나요? 그럼 여기서 문제.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뭐라고 할까? 원소가 하나도 없어. 예를 들면 여기서 야,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는 애들 모여봐 라고 해볼게. 아무도 없잖아. 다 혼자니까. 그럼 원소가 없는 거잖아. 분명히 명확한 기준을 갖고 대상을 딱 꼭 집어서 집합을 만들려고 봤는데 원소가 없어. 그럼 이거 무슨 집합이라고 할까? 공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이 무슨 뜻임? 네? 0이요? 공수래 공수거라는 표현 아십니까? 더 어려웠나요? 네,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그래서 공 CD, 뭐 공디스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 또 그 세대는 아닌가? 아무튼 공집합이라고 해요. 공집합.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공집합의 기호는 다음과 같아요. 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집합 A가 있어. 이 A의 원소를 원소 나열법으로 내가 쫙 한번 표현해 볼게. 끝. 아무것도 안 썼잖아. 뭐야? 원소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냥 공집합이에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됐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파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뭐죠? 얘는 뭐죠? 오, 예. 똑같은 애들이 있죠, 이렇게. 네. 오, 잘하는데. 됐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소가 없으면 파이, 공집합이다 라고 부릅니다. 하나 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기호가 나왔어. 뭐야? 이런 기호가 나왔어. 선생님 이거 뭐예요? 보여? 앞에 갑자기 n이 툭 튀어나왔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n하고 집합을 써요. 무슨 뜻이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써달라는 겁니다. number of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n of A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론, 앞에 n이 붙으면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몇 개인데? 라고 물어본 거야. 공집합, 파이죠? 파이 집합, 공집합의 원소는 몇 개야? 0개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 문제 또 풀어봐야 되나? 잠깐, 빨리 볼게요. 자, 집합인 거 동그라미, 아닌 거 X. 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죠?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맞죠? 대상 명확하죠? 근데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요? 없죠? 그럼 이건 무슨 집합? 공집합. 0에 가까운 수의 모임? 가까운 수가 뭐야?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 집이라는 기준이 별로 명확하지 않죠? 배드민턴 대회에서 받은 메달이 3개 이하인 사람들의 모임? 메달의 개수가 3개? 명확한 기준이 있죠? 집합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넘어감. 원석이 괜찮아? 그 원석이 좀 다음부터 앞에 좀 앉으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지원이 옆에 이런 데 딱. 네. 자, 2번입니다. 50 이하 4의 양의 배수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잠깐만. 여기 볼게. 집합 A가 누구냐면 50 이하 4의 양의 배수래. 그럼 집합 A의 원소가 누가 있냐? 4 있고 8 있고 12에 16에 20에 24 28 32 개 힘든 36 야 40 44 48까지 인정? 원소를 다 나열해서 썼습니다. 원소 나열법. 그럼 1이 원소입니까? 아니죠? 4가 원소입니까? 맞죠? 25가 원소예요? 아니죠? 36이 원소입니까? 맞죠? 맨 마지막 49가 원소입니까? 아니죠. 끝. 됐지? 이런 표현들이 한번 나왔네요. 자, 넘어갑니다. 유형 3번. 유형 3번으로 갑니다. 유형 3번으로 보시면, 자, 집합 A가 있어요. A의 원소를 지금 하나씩 다 콤마를 이용해서 썼네요. 10, 20, 30, 100까지. 얘를 조건 제시법과 벤 다이어그램으로 각각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1번 문제 첫 번째. 자, 벤 다이어그램 먼저 볼게.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면 되니까 집합 A라는 애가 이렇게 해서 10도 있고 20도 있고 30도 있고 40도 있고 50도 있고 60도 있고 70도 있고 80도 있고 90도 있고 100도 있어요 라고 하면 된다고. 그럼 두 번째, 이 친구를 조건제시법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참고로 이 조건제시법은 여러분들과 내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쓸게요. 집합 A의 원소를 X라고 하는데 이 X가 누구냐면 100 이하 10의 배수. 됐잖아. 됐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만 있냐? 아니죠. 이런 것도 있죠.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집합 A의 원소는 잘 봐, 10x야. x는 10 이하의 자연수. 기가 막히지? 그럼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넣으면 된대. x에다 1 넣으면 10, 2 넣으면 20, 10 넣으면 100 맞잖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표현법들도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유지 괜찮았어요? 네. 만족스러웠어요? 아, 그건 아니었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2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은 여러분들 그냥 요거만 보여드릴게요. 조건 제시법을 어떻게 해석하냐. 집합 B의 원소가 X인데 X가 누구냐면 2A 플러스 3이래. 근데 A는 또 누구냐면 1, 2, 3, 4래. 그럼 A에 1을 넣으면 X는 몇이 된다? 5. 2 넣으면 7. 3 넣으면 9. 4 넣으면 11. 되는 거 아니겠음? 얘가 X고 이게 원소예요 라고 했으니 집합 B의 원소는 5, 7, 9, 1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콤마 이용해서 원소가 4개 있는 집합입니다 라고 지금처럼 표현해 주시면 된다. 넘어갑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자, 유형 4번으로 갈게요. 자, 집합 A의 원소가 다음과 같을 때, 자, A의 원소가 마이너스 1과 0, 1로 있는데요. 이때 집합 B의 원소가 누구냐면 A, B 곱한 거래. A가 누구냐면 집합 A의 원소고 B가 누구냐면 집합 B의 원소래요. 이거 어떻게 풀까? 별거 없어요. A의 원소가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는 거지. 그럼 이 집합 A의 원소하고 또 다시 집합 A의 원소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을 뭐 하면 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하면 1, 0, 마 1, 0, 0, 0, 1,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 곱한 얘네들이 전체 다 뭐가 되는 거야? 집합 B의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럼 B의 원소는 누구다?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네요. 이렇게 쓰자고. 됐음? 같은 원리로 A, B 더한 게 집합 C인데 C의 원소인데 A가 집합 A, B가 집합 B의 원소래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1, 0, 1 이게 집합 A의 원소인데 같은 집합에 있는 원소 마이너스 1, 0, 1을 더하죠. 그럼 더해서 쓸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1, 0, 1, 2 얘네가 집합 C의 원소들이라고. 그럼 C의 원소는 누구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겠다. 그래서 집합이 5개 있는 원소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자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유형 5번 12페이지. 쭉쭉 할게요. 자, 유한집합인 것만 골라주세요. 유한집합이다. 원소의 개수가 유한 개 있다. 원소 개수 몇 개인지 셀 수 있다. 됐음? 자, 첫 번째 기형 3, 6, 9, 12 4개죠? 셀 수 있음.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무리수는요? 겁나 많아 못 셈. 됐지? 자, n이 자연수고요. 3n-1이 원소래. x래요. 그럼 자연수 넣으면 x는 어떤 애가 오냐? 1 넣으면 2, 2 넣으면 5, 3 넣으면 8, 4 넣으면 11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럼 자연수가 겁나 많을 거 아니야. 셀 수 있어 없어? 원소에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아저씨 얘기하면 대답해야지. 네? 오케이. 자, 4보다 큰 4의 약수. 4보다 큰 4의 약수. 4보다 큰 4의 약수가 있어요? 4의 약수는 누구야? 1, 2, 4 아니야? 4보다 큰 애 있어? 없지. 몇 개 있어? 0개 있지. 셀 수 있어 없어? 셌잖아. 0개라고 셌잖아. 셌잖아요. 기억과 리을.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유형 6번까지 해야 되겠구나. 자,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소의 개수를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자, 봐봐. 원소의 개수 셀 거야. 이 가로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 셀 거예요. 자, 집합 있어요, 여기? 집합 보여요? 네. 원소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있죠? 누군데요? 요 파이. 오케이?
중괄호 안에 요거 하나 써 있잖아. 파이라는 기호가 하나 써 있잖아. 이거 원소 몇 개? 한 개. 맞아? 됐어? 한 개. 자, 오른쪽 볼게. 개수를 구할 겁니다. 이 가로 안에 집합 보여요? 무슨 집합 써 있어? 공집합 써져 있지? 이거 원소 몇 개야? 0개. 그럼 같은 거야? 다른 거죠? 됐습니까? 원석이 돼요? 돼요? 이해돼? 이해돼? 진짜 돼? 되냐고? 되냐고? 다시. 집합에 원소 몇 개 있어? 원소가 몇 개 있냐고? 몇 개 있어? 됐지? 원소 몇 개 있어? 2개 있어. 원소 몇 개 있어? 원소 몇 개 있어? 원소 몇 개 있어? 됐어? 원소 몇 개 있어? 한 개. 원소 몇 개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럼 원소 몇 개 있는 거야? 빵개가 아니죠. 0개. 빵은 먹을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자, 2번 갑니다. 다시 볼게요. 원소가 집합 몇 개 있어? 원소 몇 개 있어? 원소 몇 개 있어? 그럼 더하면 몇 개야? 됐죠? 어려웠어요? 자, 밑에 있는 거 봅니다. 야, 집합 써있네. 원소 몇 개 있어? 3개 있지. 집합 써있네. 원소 몇 개 있어? 3개 있지. 작은 거야? 아니죠? 이거 못 찾는 거야, 근데? 옳은 거 찾는 건가요? 그럼 2번이 맞았네? 끝이네? 자, 3번도 보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지원이 볼게요. 3번 볼게요. 지원이 볼게요. 지원이 볼게요. 집합 X가 다음과 같다. 자, 원소 몇 개 있다? 한 개. 한 개 있다. 그럼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0입니까? 미쳤죠? 돌아 찍어. 자, 개수입니다. 집합 원소 개수 몇 개 있음? 3개. 개수입니다. 이 집합 원소 몇 개 있음? 2개. 빼면 몇임? 1. 됐잖아.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바로 13페이지. 갑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는 개념이 뭐냐면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입니다. 부분집합.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이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되면 원소라고 할 수 있으면 이때 우리는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입니다. 포함됩니다. 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뭐라고 했지? 다시 얘기해봐. 렛츠고! 자, 내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집합 A의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되는 원소일 때, 그죠?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집합 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집합 B에 이렇게 포함된 거야. 됐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원석이는 수업고에 포함되어 있지. 왜? 수업고에 있는 모든 그 학생들 중에 네가 하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분집합. 자, 이거에 대한 표현이 여러분들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다시 볼까요?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됐을 때 그때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다음과 같은 기호로 말한다. 아까 원소가 집합에 포함될 때는 3개를 썼는데 이번엔 이렇게 2개짜리 이렇게 쓰네. 그지?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2개짜리를 씁니다. 잘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 마찬가지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짝대기 하나 찍겠죠. 아까처럼. 됐음?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짜자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오, 큰일 날 뻔. 됐음?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보세요. 뜻을 보시면 돼.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면 A가 B의 부분집합인 거야. 그렇지 않아? 근데 거꾸로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당연히 집합 A에 포함되겠지. 그럼 A는 A의 부분집합인 거잖아. 그래서 나 자신은 나의 부분집합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라면 포함된다면 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얘가 만약에 공집합이면 원소가 있어 없어? 없지. 됐어? 원소가 없지. 그러면 그냥 다 부분집합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 라는 걸 여기서 쓴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하나만 더 갑니다. 말장난이에요. 자, 보세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A는 C의 부분집합이 될 거예요.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 A가 B에 포함이 되고 B가 C에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A는 C에 포함이 됩니다. 됐죠? 이런 표현을 얘기해 봤습니다. 방금 내가 했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 집합은 정말 아름다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야. 봐봐. 자, 무슨 뜻? 무슨 뜻?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포함되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포함된다 라는 거죠. 그 말은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이고 집합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A의 원소라는 이야기는 둘이 같다. 내가 너의 부분이고 네가 나의 부분이라면 우리는 같다. 뭐 이런 뜻이죠. 얼마나 아름다움? 네. 감성적이죠. 두 번째, 서로 같지 않으면 당연히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는 원소가 전부 다 똑같은 집합이다 라는 거 이제 같은 집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 더.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그 중에 같지 않아.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진짜 부분집합이야 해서 진부분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자, 집합 A가 있습니다. 원소가 1하고 2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게요. 이때 이 A의 부분집합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첫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죠. 두 번째, 집합 원소가 1만 있어. 그럼 얘는 집합 A의 원소 맞잖아. 부분집합이지. 2가 혼자 있어. 마찬가지 이 집합의 원소는 집합 A의 부분집합 맞잖아. 그 다음 1, 2가 있어. 이 집합의 모든 원소는 집합 A의 원소 맞잖아. 이 네 개가 뭐야? 집합 A의 부분집합들이라고. 그 중에 얘를 빼고 나머지 이 세 개를 뭐라고 한다? 집합 A의 진부분집합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분, 나랑 다른 진짜 부분을 얘기하는 걸 진부분집합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임. 끝. 자, 그러면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뒤로 갈게요. 유형 7번.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헷갈립니다. 집합 A가 있습니다. 원소가 누구 있냐 봤더니 요거 1개, 2개, 3개, 4개. 됐죠? 어우, 마지막에 써있는 원소가 좀 길게 써있네. 그지? 자, 원소 몇 개 있는 거야? 집합 A의 원소 몇 개 있어요? 콤마로 구별되죠?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맞나요? 그럼 기억. 이 기호는 집합 A의 원소입니까? 맞죠? 두 번째. 이거 무슨 기호야? 부분집합 기호지? 그럼 이거지. 왼쪽에 있는 요 기호, 이거 뭐야? 공집합이지?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야? 맞네. 세 번째. 이 모양이 집합 A의 원소입니까? 보여? 원소입니까? 있어요? 이 모양 있어요? 없죠? 왜요? 이 모양이 원소로 있어? 집합 A의 원소는 누구였어?
요거랑 요거랑 요거 아니야? 4개라며 아까. 그럼 가로친 애 있어? 없잖아. 틀렸지. 안 헷갈리죠? 리을 볼게요. 자, 봅니다. 보세요. 부분집합 표현이죠? 왼쪽에도 그럼 집합으로 썼겠지? 중괄호 있네. 원소 누구야? 파이. 파이가 혼자 있는 집합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일까요? 얘 혼자 있잖아. 얘 혼자. 맞아? 됐음? 부분집합이죠? 얘 혼자 있는 집합. 다시 왼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 누군데? 파이 기호 있잖아. 왼쪽에 있는 이 집합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의 원소입니까? 맞잖아요. 이거 원소로 갖고 있잖아. 됐음? 그 다음 미음. 0하고 1 중괄호 쳐진 놈이 A의 원소가 아닙니까? 원소 맞잖아. 틀렸죠? 마지막 0하고 1이 있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까? 0하고 1 맞네. 원소로 있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 니은, 리얼, 비읍 이렇게 4개가 알맞은 말이었어요. 헷갈림? 너네 이거 헷갈릴 거다. 그래서 꼭 연습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 그러면은 저 집합 네. 아니 누르고 있는데 네가 불러서 그랬어. 네. 저기 집합 0일이잖아요. 네네네. 저거를 부분집합이라고 쓰면 어떡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0하고 1로 중괄호 쳐져 있는 애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됐어? 이 집합 안에 누가 있어? 요 모양이 있어. 인 거야. 원소 몇 개? 1개. 오케이? 묶어놨으니까 1개. 얘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죠. 맞네요. 궁중 해결? 끝. 넘어갑니다. 그럼 8번.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8번입니다. 집합 A가 있습니다.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 그럼 집합 A의 원소가 누군지를 좀 먼저 찾아서 원소 나열법을 한 번씩 쓱 이 중괄호 안에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원소가 X야. X는 누구냐면 2K 빼기 5를 X라고 한대. 그럼 K는 누구냐면 10 이하 3의 양의 배수래. 그럼 제일 작은 애 누구부터 넣어? K에 3, 그 다음 6, 그 다음 9 이렇게 넣겠지? 자, 3을 넣어봅니다. 몇입니까? 1이네요. 원소 1. 6을 넣어봅니다. 몇이에요? 7. 원소네요. 9를 넣습니다. 몇이에요? 원소죠. 됐습니까? 집합 A의 원소 몇 개? 3개. 그럼 이때 집합 A의 부분집합은 누구누구 있을까? 일단 공집합. 1이 혼자 있는 집합. 7이 혼자 있는 집합. 13이 혼자 있는 집합. 1하고 7 2개가 원소로 있는 집합. 1하고 13 2개가 있는 집합. 7하고 13 2개가 있는 집합. 그 다음 1, 7, 13 전부 다 있는 집합. 됐습니까? 끝. 자, 여기서 질문. 몇 개입니까? 8개. 그럼 여러분도 이거 원소 개수가 몇 개인지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도 몇 개인지 바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조금 이따가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유형 9번. 고. 자, 유형 9번입니다. 자, 포함관계를 한번 좀 바르게 얘기해 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집합 A의 원소가 지금 누군지는 딱 써 있어요. 그럼 집합 B의 원소가 누군지 볼게요. 집합 B의 원소 누굽니까? 절대값 X가 원소죠? 근데 X는 누구야? 집합 A의 원소를 말하지? 그럼 집합 A의 원소를 절대값 씌워서 말하면 그게 집합 B의 원소가 되겠네? 그럼 집합 B의 원소는 어떤 애들일까요? 0, 1, 2. 됐잖아.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씌우면 어차피 플러스 1이니까. 인정? 그 다음 집합 C를 보겠습니다. 집합 C의 원소는 X인데 X가 누구냐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정수래요. 잠깐만,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X는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있는 정수 누구 있어? 0. 그럼 C의 원소는 누구야? 0 혼자밖에 없는 집합이네. 됐습니까? 자, 포함관계 어떻게 될까? C가 B에 포함되고 얘가 A에 포함되겠죠? 맞나요? 몇 번? 5번. 끝. 쉽다고 생각하고 있죠? 좋아요.
계속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유형 10번입니다. 자, 집합 A와 집합 B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자, 요거 볼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고 싶어요. 지금 집합 A의 원소가 X인데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래. 이거 정수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 범위에 있는 예를 들면 3.1 이것도 원소입니다. 3.5 이것도 원소인 거예요. 그럼 얘를 편의상 벤 다이어그램, 수직선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 마이너스 4부터 5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누구야? 집합 A인 거야. 맞아? 근데 집합 B가 A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집합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얘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 얘를 포함하기, 여기 5A 플러스 1부터 여기까지 2A 플러스 9까지 요렇게 그려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음? 그럼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5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같아도 될까요? 상관없죠. 왜? 얘가 칠해줄수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두 번째, 2A 플러스 9가 5보다는 오른쪽에 커야 되겠죠? 같아도 될까요? 안 되죠? 같으면 A가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포함되진 않을 거 아니야. 됐음? 끝. 넘어갑니다. 정리하면 A가 마이너스 1보단 작거나 같고, 자, 넘어가면 이거 마이너스 4죠? A가 마이너스 2보단 크고, 결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큰 범위. 자, 요 범위에 있는 정수 A는 누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1이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요. 유형 11번으로 갑니다. 체크 문제 풀려 있지? 교재에는 너도 풀려 있지? 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옛날 기억하시면서 개념픽만 제대로 해놓으시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쪽 부분들은 진짜 어려운 거 완전 딴 나라 문제처럼 나오거든. 기본적인 문제들은 딱 요 정도만 해놓으시면 기본 개념 잡고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딴 나라 문제들은 정말 다른 나라 가서 보셔야 될 거야. 모의고사라든가 이렇게 연기돼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집합만 갖고 나오진 않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딱 요 정도에서만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자, 두 집합 A와 B가 있고요. 여기 보세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래요. 야, 무슨 뜻이냐? A랑 B가 같대. 그 얘기는 원소도 다 똑같고 개수도 다 똑같다고. 같은 집합이라고. 그럼 잠깐만. 여기 보면 2하고 A제곱 플러스 2A가 있고 여기는 A제곱 빼기 A하고 8이 있는 거잖아. 둘이 같다라고 했잖아. 그럼 8이랑 2가 같을 리는 없지. 다른 수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2고 얘가 8이라는 거 아님?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A가 2이고 두 번째, A제곱 플러스 2A가 8이라는 거 아니겠음? 넘어가서 정리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거고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이 0이라는 거 아니겠음? 자, 첫 번째 인수분해에서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 0이고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2가 0이니 첫 번째를 만족하는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 두 번째를 만족하는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4. 둘 다 만족해야 되면 A 값은 누구라는 거임? 2라는 거임. 됐지? 끝.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유형 12번입니다. 자, 집합 X가 있습니다. 원소가 누구냐면 0 만드는 X값. 뭐 2차 방정식 근이네. 인수분해 되죠? X-3 X 플러스 2가 0. X는 누구다? 3 또는 마이너스 2다. 잘했어요. 지현이 목소리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이제 말 크게 할 줄 아네. 자, 마이너스 2라고 3. 됐죠? 자, 왜? 뭐야, 뭐 저 새끼 뭐야? 라는 그 무슨 뭔데? 됐죠?
자, 집합 A가 어떤 애인지 알고 있습니다. 원소가 두 개를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집합인데 여기서 문제 이거죠. X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고 같지 않아요 라는 거네. 그럼 A의 부분집합들 한번 써볼게. 공집합, 마이너스 1 혼자 있는 놈, 3이 혼자 있는 놈, 마이너스 1하고 3이 있는 놈인데 얘는 빼라고 했잖아. 그럼 몇 개야? 3개. 끝. 3개. 이거를 전부 다 말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답입니다. 원석이 돼요? 이죠?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 그래도 처음 할 때보다 좀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 내가 빨리빨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자, 부분집합의 개수. 몇 번 세봤는데 방금까지 얘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세는지 딱 정확하게 공식화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집합 A 원소가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볼게. 원소가 4개 있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하나씩 다 나열해보지 뭐. 공집합이 있을 거고 1이 혼자 있는 애, 2가 혼자 있는 애, 3이 혼자 있는 애 막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1, 2, 3 3개 있는 놈도 있을 거고 막 있다가 뭐 3, 4 둘만 있는 놈도 있을 거고 막 그러다가 뭐 2하고 3, 4 이렇게 3개만 있는 놈도 또 있을 거고 마지막에는 1, 2, 3, 4에서 전부 다 있는 놈도 있을 거야. 그럼 여긴 도대체 몇 개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셀까? 라고 물어보면 자 보세요. 얘를 콕 집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얘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잖아. 근데 봤더니 1이 있고 2도 있고 3도 있는데 4가 없어. 이런 애죠. 얘를 볼게요. 얘는 3이 있고 4가 있는데 1이 없고 2도 없어. 인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부분집합들 중에 랜덤하게 임의의 하나를 딱 잡았을 때 걔는 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2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마찬가지 3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야. 4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1이 있다 없다 몇 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도 있다 없다 몇 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3도 마찬가지, 4도 마찬가지. 2의 몇 승? 4승. 몇입니까? 16개. 그럼 선생님 얘는 뭐예요? 모두 다 없는 거. 얘는 뭔데? 모두 다 있는 거. 됐나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온다? 2의 4승만큼 나온다. 이때 이 4가 의미하는 건 뭐다? 원소의 개수다. 됐습니까? 왜? 있다와 없다 두 가지의 선택을 이 4개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여러분한테 물어본다고.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 원소로 1을 꼭 포함하고 3을 꼭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몇 개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해됨? 그럼 봐봐. 1은 무조건 있어야 돼. 선택권이 2가지가 아니라 1가지죠. 무조건 온다. 됐음? 그 다음 3은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오면 안 된다야. 그럼 나머지 2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2개 중에 하나. 4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2개 중에 하나. 그럼 결론은 2의 몇 승? 2승이 된다고. 그거를 이 교재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원래 원소가 4개였잖아. 그 중에 이 1개, 또 이 1개. 됐어요? 2의 제곱계만큼 있다. 해서 몇 가지? 4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야. 꼭 와야 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걸 빼주시고 꼭 오면 안 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걸 빼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겠다는 겁니다. 자, 교재에 있는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러 갈까요? 렛츠고! 여기 있네요. 특정 원소 K개를 반드시 갖는다. 전체에서 K를 뺀 거에 거듭제곱수를 해주시면 된다고. 마찬가지 L개를 반드시 갖지 않아요. 전체에서 빼주면 된다고.
그 내가 말했던 건 이거였죠. 특정한 K개는 반드시 갖고 있고 특정한 L개를 갖고 있지 않은 부분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갖고 있지 않아야 되는 개수만큼 뺀 거를 2에 거듭 제곱해 주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돼요. 자, 마지막 건 한번 쓱 읽어보시고 문제에서 나오면 요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17페이지 밑에 보시면 플러스 자료 보일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부분집합 개수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있다와 없다. 선택권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걸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자, 넘어감 13번 유형으로 갑니다. 렛츠고. 자, 바로바로 셀게요.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승. 원소 5개. 몇이에요? 32. 그 중에 진짜 부분집합, 나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몇 개 있어? 31개. 원소이 됐어요? 자, 두 번째 14번 갑니다. 자, 집합 A는 12의 양의 약수입니다. 그럼 집합 A의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1, 2, 3, 4, 6, 12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겠네요. 이때 자, 무슨 뜻이야? 1이 꼭 포함되고 4가 꼭 포함되며 나 자신과 같지 않은 집합 X의 개수. 되나요? 되나요? 부분집합 중에. 그러면 1이 꼭 포함되고 4가 꼭 포함되는 부분집합은 몇 개 있습니까? 2의 몇 승? 하나, 둘, 셋, 4개. 4승이죠? 여기에서 나랑 같은 거 빼야 되겠지? A랑 같은 거 나올 수 있다 없다? 하나 있겠죠? 그거를 빼서 얘기해 주면 된다고요. 그럼 결론은요? 16-1이니까 15가지. 되나요? 그럼 여기서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잘 들어보세요. 1이 연소로 있고 3도 원소로 있고 4가 원소로 없는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나랑 같지 않은 애 몇 개 있을까? 자, 1은 원소로 갖고 있어야 돼요. 3도 원소로 있어야 돼요. 4는 없어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2의 몇 승? 3승만큼 부분집합 만들겠죠? 근데 나랑 같은 거 빼라고 했지 진 부분집합만 말하라고 했죠? 그럼 뭐 해야 돼? 빼야 돼요? 아니죠? 이게 답이죠. 왜? 이미 4가 없기 때문에 나랑 같은 집합 A랑 똑같은 애는 안 나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뺄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빼는 게 아니야. 집합 A랑 똑같은 부분집합이 나오면 그걸 빼고 말하는 거야. 하나라도 없을 때는 그대로 써야 돼요. 못 들었어요? 원소가 하나라도 안 들어가면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야? 나랑 똑같은 걸 빼라는 거지. 그럼 1이 포함되고 3이 포함되고 4가 없는 것들 중에 집합 A랑 같은 애가 있겠어? 4가 없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뺄 게 없는 거. 이해됨? 그럼 이 문제는 1하고 4가 포함됐으니까 다 똑같은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 뺀 거고. 원소이 돼요? 힘들어요? 타임. 갈게요. 자, 유형 15번 보시면 자, 집합 A는 한 자리의 소수. 자, 한 자리의 소수 누가 있나? 2, 3. 1은 소수가 아니죠? 1은 소수가 아니죠? 예. 2, 3, 5, 7 이렇게 있겠죠? 자, 집합 B는 X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입니다. 그럼 집합 B의 원소 누가 있나? 2, 3, 4, 5, 6, 7까지 있고. 자, 여기서 보는 건 이겁니다. 짜라란. 이 X가 누구냐면 A를 포함하고 B에 포함된대. 다시 말하면 X는 2, 3, 5, 7을 무조건 갖고 있는, 꼭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래. 이해함? 다시 말하면 2가 있고 3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4는 6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님? 맞아요? 그럼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 2의 제곱개만큼 있겠죠? 4개. 됐어?
그래서 진짜 2, 3, 5, 7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B랑 똑같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원소 괜찮아요? 앞자리 좀 올 생각 없어요 혹시? 다음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여기 앉아. 여기? 아 여기? 여기라며. 앞에서. 내가 뒤로 갈게. 됐지? 내가 뒤로 갈게. 화면 뒤로 쏠게. 됐지? 저 빔 돌려놓게 이렇게. 됐지? 자 갑니다. 16번 볼게요.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잠깐만요. 소수가 누구였어? 2, 3, 5, 7이지. 그렇지 않아? 적어도 한 개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대. 그러면은 적어도 2가 하나 있든가 3이 하나 있든가 아니면 2하고 3이 있든가 아니면 2하고 5하고 7 이런 애들이 있든가 이런 얘기 아님? 적어도 한 개 혹은 두 개 혹은 세 개 혹은 네 개가 있는 애들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 아님? 무슨 말인지 이해함? 이때 여러분들 이 적어도 한 개,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중학교 때부터 연습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지? at least. 뭐였죠? 오케이. 반대로 풀었잖아. 적어도 한 개 갖고 있어요 라는 말은 전체 모든 경우의 수에서 소수가 없을 때를 빼버려. 그럼 적어도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이 말 아니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배울 겁니다. 여사건을 이용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반대되는 사건이라는 뜻이거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과 반대되는 사건을 이용해서 풀게. 다시 말하면 전체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소수 없이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뺄게.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함? 그럼 원소가 7개 있으니까 전체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7승만큼 있을 거예요. 이때 2도 없고 3도 없고 5도 없고 7도 없이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세제곱개겠죠? 이거를 빼면 적어도 하나씩 있을 거 아니야. 됐어? 이건 뭔데? 소수가 모두 없는 경우니까. 얘를 빼면 적어도 하나는 있겠네요. 자, 2의 7승 몇입니까? 128. 128? 꽤 큰데? 2의 3승은 8이죠? 120. 그래서 120까지인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여기 출제 포인트도 봤구나. 그죠? 20페이지. 이번에는 요거는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빨리빨리 나가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한번 하고 계속 연결해 보겠습니다.